안녕하세요. 청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다정농원 대표 신봉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성주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부산이 고향입니다. 그러면 성주에는 아무 기반이 없으신 거예요? 예, 성주에는 저희 연고가 전혀 없어요. 귀농하신 거에 대한 후회는 없으셨어요? 귀농 자체에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삶이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굳이 연봉을 따지면 한 6천 정도 받았거든요. 그때 대구 직장 생활 한 거 다 이제 박았죠. 농업에 꼴을 받고. 이제 성주로 들어오신 지 오래되셨는데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도시는 개인적이거든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안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뭐 안녕하세요 인사 정도지. 근데 이 시골에 오니까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집에 숟가락 몽둥이 몇 개까지 안다는 그 정도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조금 침해당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분들은 이제 정 때문에 한다지만은 처음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지. 이것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다 괜찮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 막 텃세 같은 건 없었어요? 없는 곳이 있겠어요?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죠. 현명해야 돼요. 기촌을 하신 분들도 이웃분들하고 많이 다퉈서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는 분도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된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도시에 살던 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시골에 와서 적용을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얼렁얼렁 오세요. 근데 너무 부푼 꿈을 가지고 시골에 가면 정착금을 얼마를 주고 후계자 자금이 뭐 3억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근데 그거 다 공짜 아니거든요.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뭘 해서 먹을 건지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단기 플랜도 짜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걸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걸 완벽하게 설계하지 않고 그냥 시골에 가면 돈 준다 하더라. 돈 공짜 절대 없어요. 이자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다 설계 잘 하셔가 오세요. 식사를 이렇게 김밥으로 드세요? 보통 바빠. 김밥도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먹습니다. 귀농 안 하겠다. 귀농 안 하겠다. 우리 부부는 좀 편해요. 돈 작게 벌고 일 작게 해. 근데 여기 빡세게 하는 사람들은 네. 하루에 2시간도 채 안 자는 사람도 있어. 작업장에서 잠깐 졸고. 왜냐하면 지금은 5시 반부터 참외를 따는데 조금 더 있으면 4시부터 따요. 3시에 일어나가 4시부터 참외를 따가지고 10시 되면 마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다가 오후 4시 되면 또 따로 들어가. 7시까지 따고 또 작업을 해요. 새벽까지. 그래가 새벽에 작업 끝나면 공판장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러면 집에 한 2시간밖에 못 자. 또 새벽에 연락을 또 따고 계속 그걸 석 달 동안 하는 거래. 짧으면 석 달, 길면 5달. 정규직은 우린 못해요. 우리는 도시에 살다 와가 몸이 약해서 그래 못해. 우리 그냥 죽어요. 몸 병나다. 지금도 죽겠구만. 보면은 굉장히 바쁘신데 자녀분들이 학교 끝나고 도와주기도 하나요? 네, 많이 도와줘요. 와서 화매를 수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 아니래도 집에서 자기네들 해야 될 집 청소라든지 5학년짜리 딸내미는 밥도 해놔요. 그것도 전기밥솥이 아니라 압력솥에. 지금 시기가 바쁜 철이라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엄마 아버지들 도와주는 거다라고 내가 늘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밥 하는 거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 해놓더라고. 너무 감동. 밥이나 고마워. 대구에 계실 때는 아파트에서 생활하셨어요? 예, 아파트 살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빌라에 있습니다. 청주 아파트 너무 귀해가지고. 주택에서 우리가 지내봤거든요. 여기 귀농할 때 집이 잘 없어가지고 농가주택을 구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멀쩡해가지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고. 근데 이사회가 간 당일날 불을 트니까 수돗물이 아니고 지하수물이었고 더 웃긴 거는 아이가 어린데 쥐가 있잖아요. 이래 큰 쥐가 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뭐 위에서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사가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이들 키우지도 못하겠다 싶어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읍내로 상가 빌라 비슷한 그런 거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5년 살다가 이거 주워가지고 나무 이건 레일을 다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만들었죠. 하우스 요 짓는다, 하우스 혼자. 지으면은 요 길이가 이제 조금 짧아져야 돼. 그거 잘라낸 토막
손재주가 되게 좋으시네요. 우리 그때 한겨울에 불나가지고. 야, 불이 났었어요? 네네네. 언제 난 거예요? 2019년 12월 23일 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쪽에 뭐 전기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깥에 부직포 이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발화가 돼서 안으로 타고 간 것 같으니까 뭐 누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흘렸거나 뭐 그런 거겠죠? 혹시 뭐 보험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있으셨어요? 이제 농막은 보험이 안 돼. 들고 싶어도. 태어나시네요? 지나간 일이니까. 안 그래도 처음에 소방서 아저씨가 우리 신랑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담대하니까 우리 의심을 했대요. 보통 주인들은 막 불났으면 옆에서 바짝바짝바짝 뛰면서 왜하노 막 이러야 되는데 너무 담대하니까 살짝 의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설명 듣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었구나. 주방사가 경찰서에서 그랬지. 뭐 때문에 의심받으신 거예요? 이제 뭐 안 놀래니까 보험금 노리고 이제 불을 질렀다는 거죠. 보험도 안 돼 있는데. 불이 났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걱정도 되는데 뭐 팔짝팔짝 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이제 불은 꺼야 되고 끄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이걸 또 극복하고 지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때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작업장 한 동이랑 옆에 있는 자재 담는 하우스 2동. 세 동이 졸졸이 다 탔죠. 그 선별기부터 해서 안에 농자재, 뭐 약치는 기계, 선풍기, 에어컨 뭐 하여튼 쓸 수 있는 거라고 다 탔으니까. 아우. 뭐 인명피해나 이런 거 없어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예요. 한번 사고가 올라오면 한꺼번에 오더라고. 불났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벌어서 작업장 빚는 비용을 이제 갚아야지 하고 부푼 마음을 먹고 있는데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납품 올 수도. 3월부터 5월이 피커였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근데 그게 단 한 건도 못 들어갔잖아요. 시기가 딱 그때예요. 네, 딱 그때 제일 심할 때였으니까. 나중에 이제 6월달 좀 지나서 꾸러미 만들어서 보내고 이런 작업들이 좀 진행됐잖아요. 이런 벌크 작업이 아니고 700g짜리 봉지 안에 2알씩 넣어가지고 그 작업했다니까요. 그 많은 물량을 택배로 다 받았죠. 작년에 좀 힘들었었어요. 네. 두 분이 처음에 성주 내려오셨을 때 만족하셨어요? 기농생활? 제일 처음에는 네. 처음엔 재밌었어요. 자녀분들은 지금 성주에서 생활하는데 만족하고 있어요? 네네. 재밌어 해요, 애들. 다시 도시로 가자고 이런 소리는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 큰 녀석은 하도 꿈이 작고 바뀌긴 하지만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서울 농대를 가고 싶답니다. 어떠세요?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걸 비교하면은 도시에 있는 것보다 스트레스는 덜 받아요. 제가 몸이 축이 많이 나긴 났습니다. 농업해가지고 골병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도시 사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정부 지원도 잘해주시고 이제 센터에서 교육도 잘해주시고 그럼 요즘 젊은 분들 너무 똑똑하니까 준비를 해가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농사하시면서 제일 힘든 점은 어떤 거 있어요? 힘든 점은 이제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떨란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잘 되지가 않아요. 3, 4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옵니다. 그때 농사를 망치면은 그것을 회복하려면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런 게 힘들죠. 크게 수익은 안 올려도 실패 없이 그냥 꾸준하게 가면 참 좋은데 한 번씩 실패를 봐요. 기후에 굉장히 많이 휘둘립니다. 친환경이. 일반 간행하시는 분들은 뭐 다채로운 방법으로 뭐 병이 왔으면 그 병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약을 안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약을 한번 쓰면은 회복할 수 있는데도 약을 못 쓰고 죽이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힘들죠. 생각이 많으시겠네요. 예, 그때 이제 갈림길이죠. 그때 친환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그럼 처음에 친환경으로 하자고 하셨던 거는 둘 다 의견이 맞으셨어요? 처음에 애들이 아토피가 심했어요. 아토피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애들한테 좋은 걸 먹여가지고 병치레 좀 작게 하고 엄마 아빠 뭐 돈은 없지만은 애들 몸이라도 좀 건강하게 만들어줄까 싶어서 가능하면은 친환경 쪽으로 이제 농사를 하고 싶어서 귀농하기 전에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육 받은 게 친환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못 한 거죠. 첫 해부터 친환경이라고 뭐 인정을 받거나 법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한 건 아닌데 처음에 관행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계속 친환경적으로 지은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친환경 자재를 구매를 해가 쓰는 경우도 뭐 간혹 있기도 있고 한데 처음에 올 때는 뭐 무조건 만들었었거든요. 농사도 잘 못 짓고 기술도 없고 잘 모를 때 무조건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뭐 뼈다귀 집 가가지고 밥 먹고 뼈다귀 얻어오고 그 다음에 식당 가가지고 뭐 생선머리라든지 뭐 이런 부산물 얻어와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액체 비료 만들어 쓰고 그랬거든. 하여튼 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10kg 박스예요? 네네. 학교 가는 거 이제 학교 급식용. 학교로 납품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칼로를 찾으신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무농약 이상급으로 학교에서 납품을 해야 된다는 그 의무 조항이 있어요. 찾아보셨나 봐요. 이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저희가 마치 그때 계속 이렇게 친환경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가지고 서로 매칭이 된 거죠. 학교는 지역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요. 서울 급식. 주로 초등학교 많이 들어가요. 그럼 주로 칼로가 학교가 제일 큰가요?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칼로를 다 학교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오랫동안 직거래 했던 그런 고객들이 있어서 학교를 다 안 보내요.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한 7대3? 많은 박스를 이렇게 직거래로 판매하시는데 노하우가 있으세요?